4차식 분석 모델링과 데이터 기본 탐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그래프를 기반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전체 변수가 산점도 매트릭스를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캐터 플롯 행렬이다 이렇게 지칭하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로딩한 내용이 메모리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플롯이라는 기능 함수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그냥 통째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my라는 객체 안에 24개 변수가 있잖아요. 24개 변수 간에 두 변수 간에 이렇게 짝을 져 가지고 그 관계 그림들을 마치 행렬 구조처럼 가로 세로 격자 구조 속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산점도 매트릭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R을 쓸 때는 일반적인 그래프 창이, 그래프 디바이스 창이 하나 이렇게 별도로 활성화가 되고요. 이 RStudi오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플롯 탭, 플롯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래프가 보일 텐데, 이게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RStudio 요 4개 화면 중에 요쪽 요 플롯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요. 요 영역이 너무 작으면 요런 이제 콘솔 창에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 여백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림을 출력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나오니까 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요런 메시지가 나오시면 요 창을 좀 적절하게 조금 확대해서 키워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너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이 나올 정도로만 보이시면 되고, 이 그래프 창을 잘 보시면은 이쪽에 줌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줌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니 그걸 누르시면 별도로 이제 그래프 창이 활성화가 새로 하나 되거든요. 단독으로. 그럼 그걸 좀 키워가지고 우리가 크게 데이터 그래프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줌 아이콘 옆에 이렇게 화살표 아이콘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그리시면 내비게이션 이 화살표처럼 이전 그림, 다음 그림, 다음 그림으로 메모리에 차곡차곡 이렇게 생성된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이런 분석 과정으로 그래프를 그려왔구나 하고 이렇게 탐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이 대각선에 있는 요 내용들이 대각행렬 쪽이,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이고날 그래서 대각행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각선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요 사이사이가 이제 개별 변수입니다. 개별 변수를 지칭하고, 그 이제 위쪽에 있는 요 삼각행렬, 어퍼 삼각행렬, 아래쪽에 있는 이 로어 삼각행렬, 요 삼각행렬이 이제 두 개 변수 간에 짝을 져서 데이터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24개 변수가 한꺼번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제가 또 캡처를 작게 이 슬라이드 화면에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캡처하다 보니까 변수명이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쪽 변수가, 요쪽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칭하시려면 일단 위아래를 보시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을 쭉 내려가 보시면 변수명을 만나실 수가 있죠. 요 변수가 이제 X축의 변수예요. X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판단할 때 이제 X 변수가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Y 변수가 커지냐 작아지냐, 요런 이제 요 관계가 나타난 게 우리가 플로팅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원리.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궁금하시면은 일단 위아래 쪽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보시면은 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 쪽에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른쪽은 없고 왼쪽으로 가시면 요 변수가 있네요. 여기서 X축에 어떤 변수, Y축에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그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죠. 변수 간의 관계. X 변수가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Y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작아지는지 커지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X 변수를 적절하게 우리가 뭐 임의의 X축의 어떤 값으로 세팅했을 때 Y 값이 요 정도가 나오겠다는 어떠한 예측,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요 X, 예를 들어 온도를 요 정도로 세팅하면 Y축에 있는 매출이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 기존 데이터 통해서 요 관계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 목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산점도를 그린다. 근데 이 산점도인데 24개 변수 간에 2개씩 짝져가지고 전반적으로 행렬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점도 매트릭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이 너무나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보여주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플롯 함수에 전체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divide and conquer 서브셋을 좀 만들어서 서브셋을 좀 만드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산점도 관계를 보는 게 하여튼 두 변수 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x 변수가 움직일 때 y 변수도 같은 방향으로 커지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관계가 없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x에 상관없이 y 변수가 움직임이 단독으로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연관성 또는 상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범주 간의 관계는 연관성, 연속 데이터 간의 관계는 상관성이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앞에 그림들의 관계 패턴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즉 x 변수가 아무리 움직여도 y 변수가 꿈쩍도 안 한다. 이런 뜻이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어떤 x 변수가 움직일 때 y축에 있는 변수가 그에 따라 양적인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COR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 안에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셋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개별 변수 간에, 그러니까 요 대각선 방향은 111이니까요. 자기 변수 간에 요 결합한 거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요 변수 간의 관계는 이제 위아래 좌우를 보시면 성별에 따라 국적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보는 이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든 국가별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냐 없냐 이런 패턴을 좀 보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넘버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멤버하고 넘버 이렇게 봤는데 0.40. 그러니까 이 멤버라는 건 여행을 온 그 동반자 유형입니다. 혼자 왔냐, 친구랑 왔냐, 가족이랑 왔냐, 연인이랑 왔냐. 아무래도 이 혼자보다는 친구, 친구보다는 연인, 연인보다는 가족.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 0.4 정도 같은 방향으로 멤버 유형이 이 1번에서 4번으로 왔다 갔다 할수록 동반자 숫자도 그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플러스 0.4니까 0보다 굉장히 크죠. 또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 패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상관관계 매트릭스로서 그 관계 패턴을 양적인 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으로 좀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COR 함수에 my라는 객체를 넣으면 원래 소수 자리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라운드 함수에 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요 COR 함수의 실행 결과를 라운드 함수의 인풋 값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 라운드 함수가 그 소수 자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넷째 자리, 다섯 자리 나오면 이제 콘솔 창에 출력하기도 어렵고 또 읽기도 좀 어렵거든요. 셋째 자리까지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의도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을 함수, 그러니까 중첩된 함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입력하기보단 보통 이제 아래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어떤 함수의 실행 결과를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이 결과를 또 그 다음 작업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다른 함수의 인풋 값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연결하는 임시 변수 같은 걸 좀 작성해서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COR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코릴레이션 함수를 이렇게 템프라는 임시 변수에 입력을 했고요. 요거를 사실 라운드 함수의 인풋 값으로 집어넣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또는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서 잘 이렇게 한꺼번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se라는 옵션이 COR 함수에 또 있는데 여기 complete.object라는 observation이라는 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COR 함수를 썼을 때는 요 변수별로 이렇게 NA가 있는 경우는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수 간에 이렇게 연산할 때 결직치가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한쪽 변수의 데이터가 이빨 빠진 부분이 있으니 다른 변수하고 결합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이 관계 패턴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NA라고 나왔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은 NA라는 표시 없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요 코드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OR 함수 옵션 중에 주어진 데이터 my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변수 중에 혹시라도 NA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빼고 complete observation, 완벽한 데이터 셋만 좀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앞서 살펴봤던 이제 그 산점도 플롯 매트릭스와 상관관계 매트릭스가 24개 변수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일부 변수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추출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플롯 함수 안에 my라는 객체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젠더 변수와 연령대 변수,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나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남성 고객이 주로 어떤 연령대에 많이 방문하는지, 여성 고객이 어떤 연령대에 방문하는지 좀 알 수가 있다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성별에 따라 좀 자주 방문하는 연령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마케팅하거나 홍보를 할 때 그 연령대에 조금 성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 이런 가정인 거죠. 그래서 플롯 함수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젠더에 따라 이제 에이지 또는 젠더에 따라 관광 목적 이런 걸 좀 따져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왜 X축에 있는 변수가 뭐 독립 변수, 영향을 미치는 투입 변수 역할을 좀 하는 거고요. 예측 변수. Y축이 그 독립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 변수, 종속 변수, 반응 변수라고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성별이 1번에서 2번,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별이 1번에서 2번 두 가지로 돼 있고요. Y축의 레인지가 1번일 때도 되게 포괄적으로 있죠. 2번일 때도 이 연령대가 0에서부터 1, 2, 3, 4, 5까지 다 있고 관광 목적도 1번부터 8가지 정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남성이거나 여성일 때 모두 이 1번 항목, 2번 항목이 데이터 플로팅이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그래프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연령대의 차이나 여행 입국의 목적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굳이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경우에 분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성별이라는 요소가 크게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찾는 고객들은 연령대가 좀 균일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입국 목적도 비슷하다. 오히려 이제 이런 요소를 좀 이제 해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림으로 좀 보셨고요. 또 상관관계를 볼 때도 COR 함수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만 지정해서 넣으면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두 개의 변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 자리에 스피어만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 스피어만이라는 학자가 범주형 데이터 간의 상관성, 즉 연관성을 측정하는 연관관계를 보는 수학 공식을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통계 분석 공식을. 그래서 그분의 공식을 쓰겠다란 그런 의도죠. 그래서 범주 데이터 간의 관련성을, 연관성을 볼 때 메서드 이퀄 스피어만, 또는 이제 캔달이라는 요 학자가 연구한
이 옵션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NA가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쓰겠다. 이런 측면의 옵션까지 써서 관계를 이렇게 일단 본 겁니다. 약간 숫자가 나왔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0.20,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의 이제 관계가 상당히 약하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관성을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로 보는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통 얘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상인 경우를 보통 지칭하죠. 0.4 이상.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그래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성이 좀 없는 걸로, 서로 독립적이다, 관련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왼쪽에 있는 박스에선 이렇게 두 개 변수 간의 관계를 봤다면 우리가 여러 개 변수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my라는 객체에서 요 네 개 변수만 부분 추출을 했죠. 그래서 요 대괄호 안에 인덱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C 함수로 젠더 변수, 에이지 변수, 오브젝트 변수, 어컴 변수를 이렇게 인덱싱을 네 개 변수만 서브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카테고리 변수만 따로 빼냈기 때문에 CTG라는 임시 변수 객체에 할당을 했고요. 내부 구조를 보면 관찰치는 13,000여 개, 변수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달러 젠더부터 달러 어컴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여행 목적이나 우리나라에 머물 때 숙소 유형이 좀 다른지 이런 걸 한번 좀 보려고 4개 변수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서브셋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도 한꺼번에 뭐 플롯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요거 간에 이제 산점도 매트리스를 그릴 수가 있고, 그들 간에 이렇게 4개 변수 간에 나름대로 요 변수는 지금 젠더하고 요것만 따로 이렇게 발주해서 본 건데, 원래 요 플롯 함수에 요 4개 변수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4개 변수 간의 산점도 매트릭스가 따로 그려집니다. 또 상관관계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CTG 안에 범주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는 서브셋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피어만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스피어만 상관관계, 즉 연관관계를, 범주 간의 관련성인 연관관계를 이렇게 보겠다. 이런 관계를 좀 보고 계신 겁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안 썼을 때는 이렇게 일부 변수의 결측치가 있을 때는 연산 결과도 결측치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산 결과도 결측치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로 표시를 해주시면 제대로 보입니다. 자, 연속항 변수 간에도 우리가 상관관계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 전 이미지하고요, 방문 후 이미지 간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문 후 이미지와 재방문을 하겠냐. 그러니까 방문했더니 이미지가 좋더라, 대체로 만족한다, 그러면 재방문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걸 역시 살펴보는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건 5점 척도로 측정해죠. 양적인 크기를 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나 일반적으로 5점 척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가운데가 보통 측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애프터 이미지, 요 이미지가 많이 이제 좋아졌다, 낮아졌다에 따라 이 재방문 의도가 이 사후 이미지가 낮을 때는 재방문 의도가 여기서 머무는데, 이 사후 이미지 같은 게 되게 큰 경우 4점대, 5점대 때는 이 관계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요만큼의. 그래서 그만큼 국내 와서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뜻이고, 또 방문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면 리비짓 또는 레코멘데이션, 추천 의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이제 갭 차이가 x축의 변화가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y축의 데이터 값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 구조로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애프터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재방문이나 추천 의지에, 레코멘데이션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관관계도 상당히 크게 나왔죠. 0.44, 0.6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 그 고객들이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서브셋을 만들어서요,
continuous의 약자로 CNT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한꺼번에 내부 구조도 보고 계시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 변수, 서브셋에 대해서 세 개 변수 간의 관계 패턴을 따로 보셔도 되고요. 상관관계도 직접 세 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성 수치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범주형과 연속형 간의 관계도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동반자 유형과 동반자 수 간의, 동반자 유형이 1번 혼자, 뭐 친구, 뭐 연인 관계, 뭐 가족, 친치, 뭐 이제 요런 이제 단체 유형 요런 관계고요. 그에 따라 당연히 동반자 수도 혼자면 혼자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런 그 X축 멤버 유형이 이렇게 이제 변화함에 따라 Y축의 실제 동반자 수, 넘버 몇 명인지도 덩달아 커지는 이런 이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죠. 75% 정도 아주 강한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별도로 설정해서 이렇게 봤고요. 여행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도 한번 봤는데, 목적을 한 8가지로 조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목적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달라질 때, 우리나라에 머무는 체류 기간도 약간 목적에 따라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차이가 좀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좀 있겠네요. 이렇게